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점령하고 선전해 왔지만 서방의 무기 및 탄약 지원이 줄어들었고 러시아가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의 병력을 동원한 집중 공세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13일 기준으로 작성된 전황 지도를 살펴보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점령 지역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언론 매체인 아젠스트보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주 러시아군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주에서 100제곱킬로미터 영토를 탈환하고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6일 이후 러시아 본토를 침공해 차지한 쿠르스크주의 영토 1000제곱킬로미터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역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에서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당초 점령했던 영토의 46%를 잃었다는 시각적 증거를 보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약 660제곱킬로미터이며 360제곱킬로미터는 러시아군과 교전을 치르고 있는 회색지대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크레프나강 북쪽에서 철수했고 올고프카에서 분쟁 중인 상황입니다. 이미 베트레노, 제볼로브카, 두로브카, 주라블리 등의 여러 정착촌은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잘 싸워왔던 우크라이나군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8일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10월 10일에는 더욱 큰 규모의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징후가 드러났습니다. 최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인 쿠피안스크, 차시브 야르, 토레츠크 및 기타 여러 지역에서 병력을 빼내 쿠르스크 지역에 다시 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는 약해졌지만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는 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 병력은 기존의 3만 명 규모였지만 5만 명 규모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전에도 3대1로 수적 열세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5만 명의 대규모 병력이 갖춰지자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지역으로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우선 코레네보 수작 고속도로를 따라 젤레니 실라크 방향으로 기갑 장비들을 내세워 공세를 실시했습니다. 젤레니 실라크 정착촌은 주변에 있는 류비모프카와 톨스티 루그, 노보이바 노프카 등의 마을들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군 보급로를 향한 중요한 교차점에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교차로와 주변의 마을을 확보하자 보급을 받을 수 없게 된 우크라이나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어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공개된 전투 영상에 따르면 30대가 넘는 러시아군 장갑차가 제레니 슐야크 정착촌과 주요 도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그 과정에서 15대의 장갑차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15대의 러시아군 장갑차들은 10km 가까이 진격을 계속했고 개활지보다는 정착촌 마을들에서 방어 중이던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방어선을 우회해 교차로 부근의 후반까지 도착했는데요. 해당 지역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통제하는 대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러시아군이 접근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가 9명의 대원이 러시아군에 생포당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공세를 통해 젤레니 실리아크, 노보이 바니우카, 레도이도보 정착촌과 프레네보 수작 고속도로의 상당한 부분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러시아군은 추가적인 공세를 통해 전선을 30km 범위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막기 위해 북쪽의 올고프카와 마트베예프카, 남쪽의 류비모프카에 병력을 배치해 마치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모양의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우크라이나군은 고속도로를 따라 기동하며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포위망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 안에 갇힌 러시아군을 섬멸하려는 것인데요. 현재 이 지역에서는 포위망을 형성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유리한 상태이며 이곳으로 무리하게 공세를 진행한 러시아군이 차량과 병력의 50%를 잃었기에 불리한 상태입니다. 보급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처한 이 지역의 러시아군 돌격대는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은 올고프카, 마트베예프카, 류비모프카 지역에 배치된 우크라이나군은 젤레니 실리아크의 러시아군 보급용 고속도로를 공격해 포위망에 갇힌 러시아군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병력을 이 지역에 동원한 러시아군이 포위망 북쪽과 남쪽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해 우크라이나군의 포위망을 붕괴시키려 할 것이기에 이에 대비할 듯한데요. 분명 쿠르스크 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러시아군의 공세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그다지 성공적이라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용모양 포위망을 무너뜨리고 이곳에 갇힌 러시아군 부대의 손실을 보충할 수 있게 될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러시아군의 손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는 북쪽 마을과 남쪽 마을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주 외에 또 다른 러시아 본토인 벨고로드 주에서 주라블레프카 방향으로 공세를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의 남서쪽 삼림지대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진지를 구축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국경도시 북쪽에 있던 러시아군 군단 병력의 일부가 나섰지만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격파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과 10월 초에 러시아군 작전 실패와 달리 이번에 러시아군의 공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더 이상 포톤 무게로 구축하고 세임강을 건너는 데만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오신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주의 서쪽 측면 지형에도 숲이나 나무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계열지라는 점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넓은 들판이 대부분인 이 전장에서는 적의 진격을 막을 만한 튼튼한 요새가 없을 경우 방어전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은 드론을 통해 이 전장에 배치되어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효과적으로 감시해 공격할 수 있었고 그들의 최우선 공격 목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병 장비였을 확률이 큽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활용해 방어 요새를 구축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전장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방어 요새가 많이 구축되지 못했는데 이는 러시아군의 드론이 우크라이나군의 공병 장비를 집중적으로 공격해 파괴하려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선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경우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처했으며 큰 손실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서부 지역에 우크라이나군 점령 지역을 상당 부분 탈환하면서 세임강 이남 지역 우크라이나군 포위망에 고립되어 있던 3천여 명의 러시아군 병력이 풀려나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의 상당 부분을 다시 러시아에 내주면서 러시아 측에 잡혀간 아군 포로들을 다수 교환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이 순식간에 많은 영토를 탈환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많은 병력을 쿠르스크 지역으로 끌어냈습니다. 덕분에 당초 이번 여름이 끝날 때 러시아군에게 점령될 줄 알았던 차시브야르를 3개월 넘게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동부전선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약해지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결국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여러 지역에서 상당한 병력을 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과도하게 세력을 확장하려던 결과 우크라이나군의 조직적인 반격에 오히려 취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을 향하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약해졌고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은 무너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각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거점에 천문학적인 수량의 포격을 가하거나 대규모 항공 폭격이 가해져야 하는데 포병 장비가 크게 부족하고 항공 전력도 크게 줄어든 현재 러시아군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베르스크와 바흐무트 방면에서 러시아군은 계속 공세를 반복하고 있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차시브야르 운하를 건너 위치를 잡는 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매우 격렬해 짧은 시일 내에 진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라스푸티차 현상이 다시 발생하기 이전까지 사활을 걸고 손에 넣으려는 포크로우스크 방면에서는 약간이나마 진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해당 지역을 잘 방어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더욱이 공세를 가한 러시아군은 매일같이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벌써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군이 병력을 전개시키기 어려워지고 있어서 앞으로 러시아군의 공세 중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울레다르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주변의 광선에서 소탕전을 실시하고 약간 더 진격하기는 했지만 남부전선 전체에서의 진격 속도는 아주 느린 상황입니다. 쿠르스크 지역을 제외한 우크라이나 내의 모든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은 매우 느리며 라스푸티차 현상이 본격화되고 겨울이 찾아오면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더욱 느려질 전망인데요. 다만 앞으로 다가올 겨울은 러시아군에게도 치명적일 것이지만 특히 우크라이나군에게도 매우 혹독할 것이라고 하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라스푸티차가 저녁에 닥칠 텐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